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는데요. 조사 절차와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지 두 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참 어제부터 당분간 아마 이 내용으로 정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 모든 언론 지면이 떠들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오늘 이미 그랬고요.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보도 내용부터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제 거기서부터 터져 나온 거고요. 지금 모든 매체가 달려들어서 관련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우선 어제 매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총선, 지난해의 4.15 총선 직전에 네. 대검찰청 내에서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은 이제 대구 고검에 가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네.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였고요. 최측근에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검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은 보통 이제 개인이나 민간인이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나 공권력에 자, 이런 사안이 있었으니 수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예. 근데 고발장을 검찰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그럼 피고발인이 누구냐? 주로 여권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희석,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최강욱, 지금 네. 열린민주당 대표로 열린민주당. 의원이 됐죠. 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고발해 달라. 그럼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내용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 예.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채널A 사건 등 관련해서 네. 검사장 있죠, 한동훈 검사장도 이렇게 포함이 세 됐죠. 명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발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제출 부서까지도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검의 수사부. 부장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고발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고발인란만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고발인으로 이름을 써서 예. 제출하게 되면 이제 예. 고발이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네. 이러한 문서를 그러니까 검찰은 고발을 받는 곳이지 고발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고발을 해달라고 하는 곳은 네네. 아니죠. 네. 근데 이게 고발장을 검찰이 만들어서 야당에게 전해주고 예. 요 내용대로 좀 고발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이게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은 어떻게 하냐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에 들어가요. 네. 또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내사를 해요. 예. 그리고 검찰이 직접 공권력에 수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고발을 해달라고 외부에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고발 청부냐, 예. 아니면 이 고발 또는 이제 사주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런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애매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취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등장한 고발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인터넷 매체의 또 심층 탐사 기자도 오늘 매체에 등장을 했는데, 네. 우리는 탄탄하게 취재했고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또 자신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 계속 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인물들은 지금 다 그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지목됐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지목된 이 손준성 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이 당에게 전달한 김웅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아서 당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예. 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예.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거는 오히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를 보면 사실 이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익명이 아니라 다 지금 실명으로 다 거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 김웅 당시 총선 후보 이런 식으로 거론을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매체 측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관계가 이제 앞으로 드러날 거라는 어떤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실제 사실이라면 여기 나오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어떤 이 실명이 실제 들어간 판결문이 네, 공공의 첨부돼 영역에 있고, 지금 첨부돼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수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근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찰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뭐 이것도 사실 좀 가문을박이 많습니다. 네, 네. 감찰 조사로 끝날 수 있냐 아니면 더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감찰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인 이 손준성 정책관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게 이 김웅 의원하고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임의 조사, 그러니까는 강제 수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밝혀질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실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디지털 증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SNS에서 주고받았다고 추측되는 그 내용 역시 이거 사실 메신저 네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네네, 뭐 상관없어요. 텔레그램이라고 지금 네네네.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안이 제일 근데 좋은 메신저이기 보안이 때문에. 좋은 거라서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렌식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 살려낸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 안에서만 움직였을 때는 복구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메신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은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겁니다. 김웅 의원은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네. 워낙 그 선거 시기라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당에 법률지원팀에 넘기고 나는 제보자의 신원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임의 제출로 이 스마트폰이 제공이 되든가 네. 아니면 뭐 압수수색을 당하든가 예. 포렌식을 했을 때 예.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고발장이 예. 실물이 있는 것이냐, 실제로 대검안에서 만들어졌느냐, 예. 그게 손모 검사냐, 아니면 뭐 제3의 인물이 만들었느냐 예. 등등 중요하고 예. 실제로 전달됐느냐, 이게 예.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 하면 그 안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보도가. 예. 그런데 이게 윤석열 당시 총장이나 그 배우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3자가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 단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본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느냐. 네네. 그럼 윤 전 총장이 당시에 몰랐겠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직접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취재하게 됐느냐.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체로. 네. 네. 김웅 의원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받은 당사자니까. 예. 지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안으로 합쳐졌습니다.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캠프예요. 예. 그럼 캠프 간에 지금 격돌이 심하다 보니까 예. 지난해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제보한 게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하는데 아. 김웅 의원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단정을 했고요. 예. 제3의 제보자가 있고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정보원이기 때문에 신원 보장을 해야 되지만 예. 자연스럽게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예. 그럼 이게 정황 증거 문서만이 아니라 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예. 뭐 언론이나 예. 혹은 수사기관에 입을 열 때 굉장히 좀 이게 신빙성이 있다면 파장이 클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한 번의 소동으로 가라앉겠죠. 알겠습니다. 인물을 좀 볼까요? 손준성 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그 범죄 정보, 네, 범정 이렇게 범정이라고 불렀었죠. 범죄정보분석관의 자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사실 그 검찰총장의 뭐 눈과 다름이 없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주로 하던데 어떤 자리라고 봐야 되고
실제 본래 역할이라는 게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가세가 되는 이유가 네. 이 검찰총장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할 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역할 자체는 이 관련 업계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 수사 동향들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검찰총장에 직보하는 역할입니다. 직접 보고하는 역할이고 네. 이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손준성 정책관이 스스로 했을 리는 없고 예. 윤 전 총장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윤 전 총장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은 이 정치에 뭐 뜻이 있다면 예. 제일 중요한 건 4.15 선거, 총선 시기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윤 전 총장의 최측근 중에 지금 정치권에 가 있는 인물들이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손준성 검사가 거론되는 것은 뜬금없다. 예. 그리고 윤 전 총장도 입을 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최측근이라고 부르는데 네. 모든 사안을 다 보고하는 거 아니다.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총장도 모른다. 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들이 좀 다 엇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었고 손준성 정책관은 최측근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네. 총장 모르게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총장과 그 배우자와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비호하는 명예훼손 혐의의 고발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검찰 내에서 만들어서 외부에 이걸 정말 그 청부 고발을 한 거라면 예. 이거는 손 검사에게 아무 실익이 없어요. 지금 현직 검사거든요. 심지어 이제 대검을 나와서 대구 고검에 가서 일 잘하고 있고 검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검사 옷을 벗고 나와서 뭐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면 아, 이 자가 발전한 거 아니야? 과잉 충성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손 검사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예. 보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낳고 있는데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는 또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 해당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만 끝으로 해보고 저희가 첫 사건으로 공수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제 감찰이 들어가니까 감찰에서는 어떤 걸 이제 들여다보겠는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도까지는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줄 적시의 타이밍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더군요. 이건 짧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변호사님? 이게 법리적으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어 한다고 하면 공수처로 수사를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감찰을 일단 다 끝내놓고 위법성의 소지가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고 그게 예. 맞다라고 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 예, 네. 너무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이기도 하고 이 보도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요 무게 이게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면이란 가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습니다.